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배우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리즈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림 그리는 걸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하정우 선배님이시잖아요. 제가 2011년 5월 17일에 나온 하정우 느낌 있다 라는 이 에세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 추격자를 찍을 때였다. 하루 종일 연쇄살인범 지영민을 연기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머릿속이 복잡했다. 고된 촬영으로 몸은 지쳤고 머리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마음 역시 어둡고 무거웠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집에서 챙겨온 베개를 베고 누워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대신 그림을 그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루이즈 브루주아의 드로잉처럼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능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펜을 잡았다. 왼손 낙서를 할 때만큼은 낯선 느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지영민도 하정우도 아닐 수 있었다. 그 낯선 느낌이 내게 자유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한 매체를 통해서 연기를 가장 좋아하고 영화를 찍는 게 좋다. 제작이든 감독이든 이 영화 자체가 좋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관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까 고민한다. 친구들하고 만나도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차례 전시회까지 열고 그림 그린 지 이제 막 10년이 돼가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제 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디션을 수차례 떨어지고 나서 피가 끓고 뭔가를 해소해야 할 타이밍에 술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걷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요. 많이 걸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걷기도 하신대요. 그렇게 막 운동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막연하게 문방구를 가서 연필하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인의 이제 무명 배우라면은 작품의 선택을 딱 받기 전에 견디고 막 버티는 시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이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공감이 돼요. 근데 이제 하정우 선배님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뭐 혹은 본인을 오롯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2004년 대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시간도 너무 잘 가서 점점 빠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속담을 토대로 각자만의 한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정우 선배님한테는 뭐 그 한강이 그림이었던 거죠. 정말 너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존경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감독님들하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디렉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는 것이 부질없다고 여겨졌고 그림을 그리면서 대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보상을 받는 것 같다. 그림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건 내 거다 라고 어디 가서 소리칠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이야기하기 애매하다. 연기는 영화를 구성하는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하정우 선배님 말하시는 거 보면은 배우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다른 직종에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 언론이나 혹은 방송에서 직접 밝혀주신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배우로 참여할 때는 그건 내가 아니라 감독이 창조해낸 캐릭터고 캐릭터는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시나리오는 길이 정해져 있다. 캐릭터로 보자면 나의 지분이 몇 %일까 싶다. 아마 캐릭터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해주시네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건 공동의 작업이니까 오롯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연기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선배님이 이 말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겸손하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독님들의 디렉션을 받고 고민하고 뭐 만들고 표현하는 그거 자체는 이제 이 배우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은요. 그림은
온전히 저의 한 부분, 감정이든 무의식의 단면을 담고 있다. 그릴 때는 모르고 의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타인이 그림을 보고 너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뒤통수를 맞는 게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잘 몰랐지만 나는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렸는데 다른 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도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 하고 딱 깨닫는 것들이 재밌다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도 좋고 그림을 통해서 오롯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어떤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금은 이제 더 되셨겠죠. 훨씬 더 이제 길어지셨을 테니까 그런 시간 동안 이제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그것 자체를 더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연기하고 그림, 혹은 그림이나 연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예술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야기꾼이라고 밝혀주신 하정우 선배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개 자체는 같은 이야기이고 내용만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떤 한 우물을 파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우물을 통해서 지쳐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강을 찾아보시라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강이 어떤 건지, 종로에서 길을 잠시 잃은 상태라면은 가끔은 이제 한강으로 바람을 쐬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그림을 왜 그리는지, 그분들의 어떤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